대부분의 경제 관련 영상들은 무엇을 사지 말아야 하는지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소득이 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업그레이드해야 할 9가지. 왜냐하면 돈을 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요. 물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미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의 여유 자금이 생겼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것들에 투자해보세요. 첫 번째는 책상과 업무 환경입니다. 특히 높낮이 조절 책상, 즉 스탠딩 데스크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건 투자한 순간부터 바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들 중 하나거든요.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면서 일하면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고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상 이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해외 의료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스탠딩 데스크를 사용하면 에너지와 기분이 개선되고 생산성과 집중력이 증가하며 비만율이 감소하고 혈액순환과 자세가 좋아지고 허리 통증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핵심은 책상 자체가 아니라 앉기와 서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앉아있는 시간을 서 있거나 걷는 시간으로 쪼개서 사용하면 건강과 생산성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제 업무 환경에서 또 하나 정말 유용했던 건 듀얼 모니터입니다. 한 화면에는 자료를 띄워놓고 다른 화면에서 작업을 하면 생산성이 월등히 올라가거든요. 제 주변에 재택근무하는 친구들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노트북 하나에 새우등처럼 구부정하게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제 등까지 아파옵니다. 모니터 하나만 추가하거나 의자를 좋은 걸로 바꿔도 업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요즘은 모니터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 인체공학 의자도 합리적인 가격에 구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같은 것들도 업그레이드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책상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곳이 바로 새로운 경험이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물질적인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경험에 먼저 돈을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해외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에 돈을 쓰는 게 즉각적인 행복을 더 많이 가져다 준다고 해요. 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물건을 훨씬 오래 사용하는데도 경험이 더 큰 만족감을 준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험은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지만 물건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진다고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비싼 시계를 사서 10년 동안 차고 다녀도 10년 전에 갔던 여행이 주는 만족감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이게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물건을 살 때는 한동안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감정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엄마나 친구들, 아빠와 함께 다녀온 여행의 추억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고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을 갈 여유가 된다면 또는 주말에 짧은 여행이라도 갈 수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보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세 번째는 세무사를 고용해서 세금 신고를 맡기는 겁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하거나 세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를 쓰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질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면 환급받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세무 소프트웨어가 더 저렴하고 편리한 건 맞지만 공인 세무사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세무사는 단순히 서류만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어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은퇴 계좌 전략이 당신 상황에 맞는지, 어떻게 구조를 짜야 현재와 미래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려주죠. 보통 세무사 비용이 연간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인데 만약 세무사가 300만 원이나 400만 원, 5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해준다면 투자 대비 수익이 확실하지 않나요? 가장 좋은 건 직접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죠. 만약 연봉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거나 부업이 있거나 단순한 근로소득 외에 복잡한 소득원이 있다면 세무사를 고용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보세요. 네 번째는 음식의 질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배만 채우면 되니까 가장 저렴한 음식을 사게 되죠. 싼 음식을 먹는 건 부채를 갚거나 자산을 모을 때 정말 중요한 전략입니다. 식비는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출 항목이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음식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음식이 주는 건강상 이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처럼 쌓이거든요. 고품질 음식은 보통 영양소가 더 많고 가공이 덜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생산성과 정신적 명료함도 개선되고요. 매일 패스트푸드만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거나 하루 종일 에너지가 들쑥날쑥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매일 고급 마트에
마트에서 장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이 생겼으면 더 이상 마트에서 제일 싼 것만 고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주 먹는 음식들은 조금 더 좋은 품질로 선택하는 겁니다. 목표는 낭비가 아니에요. 그저 여유가 된다면 먹는 것의 질이 삶과 일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시간을 사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배달 앱이 대표적인 예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돈 낭비라고 보지만 때로는 자기 시간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해서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저도 혼자 1시간 동안 요리하기 싫을 때 배달 앱을 씁니다. 그 1시간의 배달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또 다른 서비스로는 세탁 대행이 있어요. 도시와 교외 곳곳에 세탁 대행 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건물에 세탁실이 없을 때 사용했던 서비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세탁물을 맡기면 주당 25,000원 정도 들었는데 다음날 깨끗하게 빨래되고 개어진 상태로 받을 수 있었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제가 개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개어져서 돌아왔죠. 그 외에도 집 청소 서비스, 장보기 서비스, 자동차 관리 서비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월 평균 약 30만 원 정도를 이런 편의 서비스에 지출한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 월급을 겨우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서비스를 줄이고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돈이 생기면 가장 현명하게 투자할 곳이 건강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건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부를 쌓을 수도 없고 경험을 즐길 수도 없고 생산적일 수도 없어요. 수면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업그레이드 중 하나입니다. 좋은 매트리스, 좋은 베개, 암막 커튼, 백색 소음기 같은 걸 사세요.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내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단 하룻밤만 4시간 미만으로 자도 암과 싸우는 자연 면역세포 활동이 72%나 감소하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좋은 수면은 뇌 건강, 인지 기능을 촉진하고 신체 회복도 돕습니다. 돈이 생기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정말 가고 싶은 헬스장 멤버십을 끊거나 집에서 운동하는 걸 선호한다면 홈짐을 구축하는 겁니다. 운동과 자신 사이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야 습관으로 만들기 쉬워지거든요. 예전에 교회에 살 때는 헬스장까지 차로 20분이 걸렸어요. 게으른 날이나 교통체증이 있으면 그냥 안 갔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헬스장이 있거나 밖에서 뛰는 걸 좋아한다면 훨씬 자주 운동하게 될 겁니다. 운전이라는 변수를 제거하니까 헬스장을 훨씬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건강에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예방적 물리치료, 정기 건강검진, 정신건강상담, 마사지건이나 폼롤러 같은 회복 도구, 심지어 마사지도 받을 수 있죠. 요점은 건강과 장수에 돈을 쓴다면 그게 최고의 투자라는 겁니다. 돈의 목적 자체가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한 거잖아요. 일곱 번째는 재무 설계사입니다. 재무 설계사는 세금 및 상속 계획, 자녀 교육 계획,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순히 투자만 하는 거라면 재무 설계사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보통 표준화된 ETF 상품에 넣어주는 정도거든요. 하지만 재무 설계사는 행동 코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결정으로 자산을 망치는 걸 막아주죠. 좋은 설계사는 당신이 핫한 주식을 쫓아다니거나 포트폴리오를 계속 건드리거나 공황 상태에서 매도하는 걸 막아줍니다. 감정이 고조되거나 시장이 10% 떨어졌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말해주는 제3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한 재무 설계사는 결혼, 출산, 상속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이나 출산을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죠. 올바른 설계사를 찾는 핵심은 정액 수수료만 받는 신탁 의무가 있는 설계사를 찾는 겁니다. 법적으로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고 정액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요. 대부분의 업계는 수수료 기반 설계사인데 이들은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보통 자산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산이 늘어날수록 수수료도 더 내야 하거든요. 솔직히 재정 상황이 정말 단순하다면, 그러니까 그냥 인덱스 펀드에 저축하고 투자하는 정도라면 아직 재무 설계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덟 번째는 돈이 생기면 교육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라는 겁니다. 이건 결국 직장에서 당신의 가치를 변화시키거든요. 4년제나 2년제 학위를 다시 따라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교육, 훈련에 집중하는 거죠. 수입을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것들이요. 업무와 관련된 전문 자격증은 즉시 업계에서 당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술 교육도 있어요. 코딩 부트캠프든 데이터 분석 과정이든 디지털 마케팅 과정이든 업계에서 수익 잠재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면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기술 교육을 받는데
그게 연봉을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올려줄 수 있다면 명확하게 투자 대비 수익이 보이잖아요. 다른 교육의 예로는 업계 네트워킹 이벤트나 컨퍼런스 참석이 있습니다. 돈 낭비처럼 들릴 수 있지만 거기서 인맥 하나를 만들고 그게 나중에 기회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예요.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 교육이 1, 2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할 가치가 있고 아니라면 재평가해야 합니다. 자기 교육과 능력에 돈을 재투자하는 건 가장 현명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투자처니까요. 마지막 9번째는 취미에 투자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부분인데 취미에 투자하면 삶에 대한 만족도와 충만함이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취미는 일 외에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줍니다. 그리고 종종 취미에서 얻은 기술이 직장 생활로 다시 전이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사진 취미가 있으면 디테일에 대한 주의력이 향상되겠죠. 업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볼 때 동료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취미는 사람을 만나게도 해줍니다. 제 최고의 우정과 관계 중 일부는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형성됐어요. 취미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단순히 더 나은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속한 커뮤니티에 더 투자하는 거예요. 러닝을 좋아한다면 아무 신발에서 맞춤 신발로 업그레이드하고 골프를 좋아한다면 레슨을 받거나 새 클럽을 사는 거죠.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는데 취미가 때로는 부업이 되고 심지어 본업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그게 목표일 필요는 없지만 열정을 가진 분야에서 정말 잘하게 되면 기회가 찾아오기도 해요. 다시 사진 예로 돌아가면 결혼식 촬영을 시작할 수도 있고 러너라면 러닝폼 코치가 될 수도 있어요. 요점은 취미가 취미로 남을 수도 있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큰 부분은 기쁨을 주고 건강을 주고 시간을 사주는 것들에 돈을 쓰는 데서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돈의 목적은 은행 잔고를 늘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소개한 9가지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구독자분들의 경제적 자유와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